습관의 힘. 저자 찰스 두히그. 저자는 기자 출신이다.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미국 5대 일간지 중의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자를 거쳐 2006년도부터 뉴욕타임즈에 몸을 담았다. 그는 해마다 민감하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대형 기획 기사를 발표하여 명성을 얻었다. 저자는 본서 습관의 힘을 엮어내기 위해 700여 편의 학술 논문을 파헤쳤고 300여 명이 넘는 과학자와 경영자들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수십여 개의 다국적 기업에서 실시한 비공개 연구 자료들을 샅샅이 흩었다. 그 결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을 간단하고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습관이야말로 삶에서 혹은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개인의 습관, 기업의 습관, 사회의 습관 등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개인의 습관이라는 파트에만 집중하여 알아본다. 개인의 습관은 반복되는 행동으로 극단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로,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에 대한 기술이다. 우리는 매일 최소한 수십 가지의 행동 덩이들을 반복하고 있다. 아침에 기상하여 화장실에서 용물을 보고 칫솔을 입에 넣는 단순한 행동과 출근할 때 자동차를 후진시키는 다소 복잡한 행동 덩이까지 다양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별 생각 없이 이러한 복잡한 일을 해낸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두뇌 인지과학과에서 실험지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물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습관을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신호와 반복 행동과 보상이라는 순환 고리이다. 우리가 운동을 습관화하고 식습관을 바꾸는 데 힘든 이유는 운동 삼아 달리는 것보다 소파에 편히 앉아 지내는 습관에 길들여 있고 빵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빵을 사 먹는 습관에 길들면 그런 패턴이 머릿속을 잡게 된다. 즉, 습관 고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습관은 운동도 아니다. 습관은 잊을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으며 대체할 수도 있다. 때문에 그 습관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우리 뇌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별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쁜 습관은 항상 우리 머릿속에 숨어 있으면서 적절한 신호와 보상이 주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럼 습관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 거의 무의식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우리 습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몸에 배게 되는지 기억할 수 없지만 습관은 우리 내외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의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습관은 우리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부지, 불식간에 나타난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족은 패스트푸드를 되도록 먹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이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다시 일주일에 두 번이 되어 아이들 건강을 해칠 정도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는 지경에 이른다. 예일대학 연구진들은
그들의 행동에 미치는 일련의 신호와 보상을 찾아냈다. 다시 말해서 습관 고리를 찾아낸 것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로, 새로운 습관은 열망을 자극함으로써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복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습관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는 신호를 어떤 보상과 관련시키기 때문에 잠재의식적인 열망이 뇌에서 나타나서 습관 고리를 회전시킨다. 그것을 끊어야 하겠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열망을 자극해서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 옛 습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구식 열망에서 새로운 열망으로 회로 변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습관은 강력하다. 습관은 신경학적으로 열망을 조장한다. 이런 열망은 아주 점진적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존재하는지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 따라서 습관의 영향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튼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어야만이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열망, 곧 승리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여 식단을 조절해 먹고 운동하여 더 좋은 보상을 쟁취하도록 고군 분투해야 한다. 옛 습관의 그림자가 지워지는 그날까지. 셋째로, 습관을 바꾸기 위해 알아야 할 황금률은 바로 다른 반복 행동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에게 효과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습관을 근절할 수는 없지만 습관을 바꿀 수는 있다. 또 동일한 신호와 동일한 보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반복 행동을 더하라는 습관 변화의 황금률을 사용하면 습관을 쉽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습관을 항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당신의 습관을 면밀히 관찰해서 간식거리를 찾아 매번 책상을 떠나는 이유를 알아내라. 그런 다음 카페테리아로 먹을 것을 찾아가는 대신에 당신과 함께 산책할 사람이나 체중 감량이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가까운 곳에 감자칩보다 잘게 썬 사과를 놓아두려는 사람들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다른 반복 행동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면 된다. 알코올 중독자도 술을 끊을 수 있고 흡연가도 담배를 끊을 수 있다. 만년 패배자도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손톱을 물고 뜯는 습관이나 직장에서 간식을 먹는 습관도 끊을 수 있다.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밤을 꼬박 새우며 작은 일에 쓸데없이 걱정하는 습관도 멈출 수 있다.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알아낸 바에 따르면 습관의 변화로 개인의 삶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습관이 바뀌면 개인도, 조직도, 공동체의 운명도 달라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